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전생했더니 슬라임이 되었던 것에 대하여 나오는 리무르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리무르가 요리이치를 흡수한 뒤 깨어나 카마도 남매를 만나게 되고 귀살대원이 되기 위해 선별시험을 보러 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리무르와 탄지로는 선별시험장에 도착해 몸을 풀고 있었는데 탄지로는 이 시험에는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던데 괜찮을까요? 라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죠. 리무르 역시 사실 실제로 오니를 마주치는 건 레이코 말고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 그래도 분명 우리라면 할 수 있을 거라며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선별시험이 시작되고 리무르는 엄청나게 긴장하며 오니가 어디에 있는지 집중해 탐색하고 있었는데 리무르는 예전 인간이었던 시절 공포영화를 봤던 기억이 떠올랐고 보통 이렇게 풀숲에서 나무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 꼭 괴물들이 나오던데 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리무르의 예상처럼 수많은 오니들이 리무르를 포위해 다가왔고 리무르는 뭐야 진짜잖아? 이런 게 어딨어?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서 종타쿠는 알림, 주변에 숨어있는 오니들의 기척을 예상해 맞췄으니 엑스트라 스킬 오니 탐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리무르는 그것보다 이 오니들을 어떻게 다 처리하지? 라며 당황했는데 뒤쪽에서 오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날카로운 손톱으로 리무르를 공격했고 리무르는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움직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뻔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리무르는 곧바로 칼을 휘둘렀는데 자연스럽게 헤어비 튀어나가 그 오니의 목을 베어버렸고 오니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리무르는 뭐야 생각보다 오니들 별거 아니잖아 괜히 쫄았네 라고 하며 빠르게 뛰어가 그 오니들을 전부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리무르는 오니 탐지에 의해 지금까지 봤던 오니들보다 강한 오니가 근처에 있다는 거 알았고 그곳으로 곧장 뛰어가봤죠. 그러자 그곳에는 탄지로가 손오니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고 탄지로는 무례업으로 손오니를 공격했지만 칼이 부러져 버렸고 힘으로 압도당하며 내동댕이 쳐져버렸습니다. 리무르는 탄지로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 손오니를 공격했는데 리무르가 들고 있던 칼 역시 부러져 버리고 말았죠. 손오니는 크크크 내 녀석도 이제 끝이구나. 너네들의 칼로는 이 몸을 뵐 수가 없다 라고 하며 웃었고 리무르는 저 녀석의 몸은 뭘로 되어 있기에 뵐 수가 없다는 거야? 라고 종타쿠에게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저 오니의 몸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귀살대에서 지급한 칼이 너무나 낡은 일륜도를 재활용한 거라 조금 정도가 높은 오니의 몸과 부딪혔을 때 부러진 것 같다고 했죠. 리무르는 시험장에서 시험자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네? 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예전 요리치를 흡수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일륜도를 흡수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리무르는 그 칼을 꺼내줘 라고 했고 그 순간 손오니의 무자비한 주먹 공격이 리무르를 향해 날아왔는데 리무르는 드려 라고 하며 그 공격들을 피해버렸고 요리이치의 일륜도가 몸에서 빠져나오자 그대로 그 일륜도를 잡고 손오니의 팔을 전부 다 베어버렸죠. 손오니는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그동안 인간들을 엄청나게 잡아먹은 거지 죽음으로 사죄해라 라고 하며 그대로 손오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와 리무르는 선별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리무르는 요리이치의 모습으로 퇴출당했던 귀살대에 다시 들어간 것에 감회가 새로웠죠. 그 뒤 리무르는 탄지로와 함께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는데 순간 탄지로는 뛰어난 후각으로 무자의 냄새를 맡게 되었고 리무르 역시 오니 탐지 스킬이 발동되어 근처에 오니가 있다는 걸 알고 추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명의 오니가 그들에게 다가갔고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라고 물었죠. 리무르는 나를 아는 오니? 아니 지금은 요리이치의 모습이니까 요리이치를 아는 오니인가? 라며 당황했는데 그때 저 오니는 타마요. 예전 요리이치의 기억을 통해 요리이치가 무잔을 베어버릴 당시 옆에 있었던 오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타마요 일행에게서 적이는 느껴지지 않았기에 리무르는 경계를 풀었고 타마요는 그들을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데려가게 되었죠. 한편 아사쿠사 거리에 있던 키부츠지 부자는 왠지 모르게 이 거리에서 불길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안심하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타마요는 리무르가 요리치인 줄 알고 그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지금껏 살아있는지, 왜 오니를 데리고 다니는지에 대해 폭풍 질문을 했는데 리무르는 순간 슬라임의 모습으로 변해 나는 요리치가 아니라며 요리치와 있었던 인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었죠. 그의 타마요는 그저 마무리 요리치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일 뿐이구나 라며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니 중에서도 다른 이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기에 변신에 대해서는 놀랍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부잔의 지배를 벗어난 타마요를 쫓기 위해 추격 중이던 암살자 스사마루와 야바가 타마요의 아지트 안으로 들어왔고 무차별적인 색시공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리무르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봤는데 그 순간 색실공이 리무르의 몸을 강타했고 스사마루는 크크 마무리 하나 있었나? 이미 내 공에 으깨져 버렸군 이라고 했죠. 하지만 리무르의 몸은 터진 것이 아니라 스사마루의 색실공을 흡수한 것, 다시 원래의 슬라임 형태로 돌아오게 되자 스사마루는 여러 개의 색실공을 만들어내 리무르에게 던졌습니다. 리무르는 그의 몸에서 스사마루의 색시공을 똑같이 소환해 그 공들과 맞부딪히게 했고 스사마루는 내 혈기술을 따라했다고? 하지만 따라한다고 다 같은 성능인 거 아니지 라고 하며 다시 색시공을 던졌죠. 스사마루의 색시공은 날아가다가 갑자기 궤도가 틀어지며 리무르의 몸을 강타했는데 그것은 뒤에서 야바가 화살표 혈기술로 궤도를 마음껏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타격을 맞게 된 리무르는 사실 물리적 타격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있는 몸이라 아프지 않았고 종타쿠는 화살표 혈기술을 흡수할까요? 라는 물음을 했죠. 리무르는 그렇게 해줘 라고 했고 종타쿠는 색실공에 이어 화살표 혈기술까지 흡수하게 되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 방법을 사용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리무르는 그에 허락했고 요리치의 모습으로 변한 뒤 칼을 꺼냈죠. 스사마루는 그에 왜 아직도 죽지 않는 거냐고 최대한 많은 색실공을 만들어 리무르에게 던졌는데 그 순간 리무르의 양손에는 똑같은 일륜도가 들려져 있었고 그건 역시 계속해서 던져 색실공들을 꿰뚫어 버렸죠. 스사마루의 야바는 어림없다며 더 많은 색실공을 만든 뒤 화살표 혈기술까지 붙여 다양한 궤도로 공격했는데 리무르 역시 일륜도를 던진 뒤 그 칼의 방향을 마음껏 조절해 공들을 전부 베어버렸고 스사마루와 야바의 목까지 원거리에서 베어버렸습니다. 리무르는 야바가 색실공 하나를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흡수해 요리치의 일륜도를 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들을 흡수한 화살표 혈기술을 붙여 조종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 압도적인 모습을 본 타마요는 기뻐하며 붉게 박수를 쳤고 이 정도면 요리치 재림으로 봐도 무방하겠다며 이번에는 꼭 부자를 놓치지 않고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마요는 리무르에게 혹시라도 12개월의 피를 모아주신다면 자신도 연구를 통해 꼭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앞으로 당신의 편에 서고 싶다고 했죠. 그 뒤 리무르와 탄지로는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저택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귀살대 동기인 제니치와 이노스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무르는 그 저택에 잡혀있는 아이를 구출한 뒤 쿄우가이와 맞붙게 되었는데 쿄우가이는 장구를 두드려 방의 위치를 자꾸만 바꿔 검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의 리무르는 칼을 수십 개 소환해 사방으로 날렸고 오니 탐지를 통해 쿄우가이가 방을 바꾸더라도 그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며 칼을 그쪽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쿄우가이가 있는 방 사방에서 칼이 튀어나와 쿄우가이의 온몸을 꽂아버렸고 리무르는 이거 아주 멋진 기술인데 이름은 뭘로 할까? 라고 종타쿠에게 묻자 무한의 검제 추천드립니다 라고 했죠. 그의 리무르는 앞으로 이 여러 개의 칼을 소환해 날리는 기술을 무한의 검제라고 하겠다며 흡족해했고 그 압도적인 모습을 본 제니치와 이노스케는 리무르를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그들은 나타공모산으로 가라는 임무를 받고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리무르의 오니 탐지 스킬에 이 사이에는 수많은 오니들이 있다는 것이 탐지되었고 그 중에는 꽤나 강해 보이는 오니도 있다고 했죠. 탄지로 일행은 그 말을 듣고 긴장하며 앞으로 서서히 나아갔는데 그들을 막아선 건 엄마 거미 오니의 혈기술로 조종당하고 있는 귀살대원들이었습니다. 리무르는 곧바로 귀살대원들에게 걸려있는 거미줄을 칼로 베어버렸지만 금세 또다시 그들을 조종했고 조종하고 있는 본체를 찾아 죽이지 않으면 끝이 안 나겠다는 생각에 엄마 거미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 그녀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죠. 그러자 그 근처에 있던 아빠 거미와 형 거미가 분노하며 리무르를 공격했고 리무르는 그들의 움직임을 내비친 세계로 읽은 뒤 순식간에 그들의 목까지 베어버렸습니다. 그 뒤 리무르는 일일이 다 거미들을 찾아다니기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쓸어버리자며 무한의 검제를 발동했고
종타쿠가 오토모드로 조종해 거미호니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실수로 어떤 검사 한 명을 칼로 베어버리게 되었고 리무르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당황하자 종타쿠는 분명 저 녀석은 적이 아님에도 왠지 모르게 베어버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리무르는 너무 많은 칼을 한꺼번에 조종하느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가장 강한 기운을 내뿜는 오니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탄지로가 하야노 루이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있었죠. 탄지로는 물의 호흡으로 상대를 했다가 보전을 했는데 위기의 순간 어릴 적 아빠 탄지로에게 배웠던 히노카미 카오라가 생각나 그 기술을 썼고 순간적으로 루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이의 목을 완전히 베지 못한 상태로 힘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고 루이는 탄지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거미줄을 날렸죠. 그 순간 리무르가 헤어업으로 그 거미줄을 전부 다 베어버렸고 탄지로에게 방금 네가 쓴 기술은 너무나 미숙하다며 내가 하는 걸 잘 보라고 했습니다. 루이는 탄지로와 다르게 엄청나게 안정적인 호흡을 사용하는 리무르를 보고 강적이라는 거 알았고 자신의 최대 혈기술을 시연해 리무르에게 쐈죠. 리무르는 해호흡을 시연한 뒤 단 한 번 칼을 휘두르자 루이의 거미줄들은 전부 다 타버리며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고 리무르는 루이가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의 스피드로 그의 곁을 지나가며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리무르는 탄지로를 일으키며 너 해호흡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해호흡? 저는 아빠한테 히노카미 카고라라고 들었는데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나타구모산의 지원으로 온 충주 시노부가 네지코를 발견해 곧바로 공격해왔고 리무르는 빠르게 그 공격들을 막아서다가 시노부의 칼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어째서 기살대원이 오니를 위해 몸을 던진 거냐며 당장 그 오니를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리무르는 이 아이는 다른 오니와 다르니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막아섰죠. 시노부는 그렇다면 규율 위반으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처단하고 네이코를 죽일 수밖에 없다며 뛰어들었고 리무르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토미오카 기후가 남아 시노부의 공격을 막아냈고 리무르에게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니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수주씩이나 되어서 일반 기살대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냐고 말을 했고 기후는 제대로 된 설명 대신 그녀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귀할대 까마귀로부터 카와도 남매를 귀할대 본부로 데려라는 알림이 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리무르가 귀칼세관 내에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먼치킨 모습을 보여주게끔 만들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